지난 15년간 한국에서 활발한 거식개혁 운동을 해오셨고 또 최근의 1년간은 유럽 및 세계 각지에서 활발한 활동을 계속하셨습니다. 최근에 저희 실상학회에서 작품의 한국의 정치 및 경제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고 총리님께서는 이를 회의 승낙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많은 질문을 통해서 갖고 계시는 문제에 대한 의문점을 풀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총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나의 말을 처음 듣는 분들께서는 강연 도중에도 많은 의문점을 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은 한국의 경영 인사다, 또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있는 강사들의 대부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것은 하나의 만담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강연이라는 것은 만담이나 이야기로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지만 실제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고 하나의 법칙에 의해서 밝혀지는 세상의 일 같은 걸 들을 때 혼동을 느끼는 예가 많습니다. 제가 외국을 여행할 때는 사람들 속에서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진리란 무엇인가? 그때마다 저는 사람들을 앞에 놓고 과연 이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가장 쉽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제 주먹을 사람들 앞에 내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장님, 이 주먹을 볼 수 있겠는가?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참석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대 장님은 그 주먹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저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말해드립니다. 진리라는 것은 있는 이를 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결과를 두고 진리라고 말한다. 장님이 주먹을 볼 수 없는 것 또한 진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진리도 이렇게 쉽게 표현되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근래에 와서 어느 곳에서도 진리를 가르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진리를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진리도 수학과 같아서 배우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수학을 처음부터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숫자를 배우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훈련을 통해서 수학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라는 것도 있는 일을 통해서 배우고 익힌다면 누구나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느 날 우리 속에서는 자신들의 삶에 대한 이기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사회 환경 탓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고
환경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많은 문제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항상 할 수 있는 말은 어떤 곳에서든 준비 없이 어떤 분야에서도 토론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약 2주 전에 런던 대학교에서 철학과 회도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똑같은 말을 했더니 그는 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런 점을 믿지 않는다. 통역이 이 점을 상세하게 제게 전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수학을 알게 되면 어떤 문제를 만들어서 문제의 해답을 알아볼 수도 있고 있는 문제를 풀어서 그 문제의 답을 밝히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 일을 알아본다면 어떤 일이든지 풀 수가 있고 어떤 일이라도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은 바로 이런 점을 두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다면 저는 어떤 분야의 일이라도 여기에서 쉽게 대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국의 정치가 불투명하고 한국 사회의 경제가 불안한 것은 바로 사회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점들은 우리가 그냥 쉽게 들어서 넘길만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해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아직 인재가 없는 것이라고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행을 하면서 세계 무수한 대학의 학자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를 확인해 보았을 때 정말 너무 실망스러울 뿐이었습니다. 한국의 대학이라 해서 교수나 또는 어떤 관료들이 특별한 지식이나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는 저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만일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면 한국 사회 문제가 이토록 심각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오늘의 문제를 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어떻게 되겠지 하는 이런 생각을 정말 무서운 현상이라고 우리는 보지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외국에 나가서는 옥스퍼드 대학이나 캠브리지, 임페리어, 그 다음에 저 자유대학 같은 독일에 가서는 그래도 그것은 깜빡칩니다. 세계의 지식인들 앞에서 그것은 깜빡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실제적으로 경기원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제가 한국을 떠나야 했겠습니까? 바로 사회가 주는 현상, 사회가 주는 문제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외국에 떠나다닌다고 해서 큰 대접을 받는 건 아닙니다.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당신은 혹시 당신 나라에 가면 어떤 대접을 받습니까? 이 질문은 인도에서 오랫동안 네루 대학에서 총장을 지냈던 닥터 아구나연이 씨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저는 우리 집에 가면은 마누라한테도 대접을 잘 못 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들은 절대 비웃지 않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진짜 당신은 진실한 사람이다. 대접이 확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일에
내가 우리 마누라한테도 대접을 못 받는 사람이다 이러면 저는 아주 인간 측에도 못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 가까운 이웃인 태국에 가면 그쪽에는 불교국가입니다. 종교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종교국가의 안에는 형제들 중에서도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대 교육을 받고 그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를 왕의 스승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 왕의 스승 중에 제1의 스승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하도 제가 당당하니까 그분이 초청을 해놓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사실 이제 한국에 있는 대사나 이런 사람이 그분을 한번 만나려고 하면은 이거는 매우 애를 써야 됩니다. 공을 들여야 만날 수 있는데 저는 지나가는 사람의 소문을 듣고 그분이 초청을 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세상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고 물었을 때 그분은 솔직하게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반대로 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그럼 나는 떠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양심과 정의를 가르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내 말이 끝나기 전에 그는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를 치면서 원더풀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회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이 사고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바로 사회 환경이 사람의 의식을 힘들기 때문에 환경이 고쳐지지 아니하면 절대적으로 사회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환경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필요한가? 그것은 사람을 고쳐야 합니다. 세상의 근본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을 잘 바꾸어 놓으면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는 것입니다. 1960년대 이후 개혁 입국을 부르짖어 왔던 우리 사회에서는 과거보다도 못한 세상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매우 한국 사회를 위해서 불행한 일들이 됐습니다. 우리 사회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많은 변화가 필요한데 이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교육의 잘못으로 인해서 잘못된 인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학벌 위주의 사회입니다. 학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학벌만 좋으면 누구든지 원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사회를 위해서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일입니다. 제가 그 이유를 이 자리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독사가 이슬을 먹으면 독이 됩니다. 사슴이 이슬을 먹으면 그건 녹용입니다. 최소한도 사회의 중요한 자리에 나아가야 할 사람을 대해서는 학벌이 아니라 인성검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공직사회는 국민을 위한 봉사의 자리가 되어야 하고 그 공직사회를 나아갔을 때 국민의 봉사자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사람들만이 공직사회에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배제되지 않은 채 시험에 의해서 학교에서 가르친 문제에 의해서 국가의 중요한 자리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에서 볼 수 없는 기형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의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를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어떤 사람도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 일각에서는 계획이라는 말을 많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획을 해야 할 것인가? 대안이 하나도 제시되지 않게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 군사정부 때 숙청을 할 때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 숙청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작은 사람들이 숙청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번에 사표 내라. 그래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근무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직장을 쫓겨내는 게 억울하니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나가야 되느냐? 그러면 옆에 동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설명, 옷에 문제 안 난 사람 없다. 꼭 문제를 만들어서 네가 쫓겨나기를 원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위로금 받고 나갈 게 어느냐? 그렇게 문제없는 사람들이 숙정이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확인해 보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원칙이 제가 이런 말을 자신있게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는 하나의 원칙이 존재하고 이 원칙을 통해서 보면 모든 답은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문제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교육은 아무런 쓸모없는 교육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학 교육을 보면 문제를 중요시하지 않은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군림하고 있는 공직자나 이런 사람들이 문제의 해결에 힘쓰는 것이 아니고 문제의 한편에 계속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어제 오늘 최근의 신문들을 보시면 살맛이 안 난다 이런 걸 느끼실 것입니다. 결국 이런 문제들이 우리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태어나고 또 이 나라가 여러분들의 조국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인내하고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인내하면서 참고 있지만 이런 일은 결코 어떤 바람이나 기대만으로 충족될 수가 없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은 아셔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전사로 나온 것은 바로 문제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말해서 지난 수십 년간 한국에서는 발전을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새마을 사업을 통해서 한국이 발전해왔다고 이렇게 소개해왔습니다. 그런데 있는 일을 확인해보면 그게 아닙니다. 왜? 실제 도시에서는 여러분들도 나이 40이 다 넘은 사람들이 여기 많이 왔으니까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도시에서 새마을 지도자라는 사람들 보면 동네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고 좀 신용을 못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수는 어떤 그런 데 참여하고 해서 이익을 취할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참가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어떻게 국가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새마을 사업이 어떤 일을 했느냐 이걸 확인해보면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일이 어떤 이익을 가져왔다 이걸 갖다 딱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가르치고 결과만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모르는 사람에게 속으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인은 위대한 국민입니다. 저도 이 말에 대해서는 약간 동의를 합니다. 왜?
참는 데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어느 나라 국민도 이런 한계에서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국 국민만이 유일하게 이런 문제를 잘 받아들여서 소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위대하게 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문제는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갈 때까지 방치하고 기다릴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정부가 발표하지 않은 통계 숫자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덮어둠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국민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말하더라도 많은 문제를 껴안고는 누구도 삶을 소외해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배우는 것입니까? 그것은 삶을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에게 사랑을 가르쳐왔습니까? 그것은 봉사를 통해서 그 사회의 번영과 평화를 이끌어오기 위해서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한국에는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사랑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런 일에 대해서는 누구나 웃지 않고서는 넘길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면 사람들은 성을 냅니다.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성을 냅니다. 자, 거짓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거짓으로 세상에 사랑을 심겼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웃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장 이 시점에서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점은 바로 있는 일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은 있는 일에 의해서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상의 일을 보고 나서 너무나 제 마음에 감동으로 간청이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본 세상의 일을 아무에게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일요일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마다 런던이나 유럽의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과 대화를 합니다. 준비된 원고 없이 대화를 합니다. 오늘도 제가 여기 올 때까지 한 번도 어떤 문제도 준비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준비된 원고 없이 대화를 하는데 사람들이 내게 많은 가르침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난 그때마다 매우 많은 시간을 망설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상대에게 주는 한마디는 사람들은 각자가 자신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서 자기가 시키는 일을 잘하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한국 사회가 학벌 위주의 사회로 된 것은 학벌이 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 세계 제일의 학구력을 가진 사회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와 같이 어떤 믿기가 없는 상황에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제게 거지가 제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제가 좀 잘 살고 싶는데 방법이 없겠습니까? 내가 즉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지만 네가 과연 내 말을 듣지 않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네가 내 말을 하나 듣지 않을 것이니까 내가 그 말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원한다면 나는 너를
영국의 수상으로도 매달려 줄 수가 있죠. 그러나 네가 과연 수상이라는 중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 되기를 스스로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그게 문제라고 말합니다. 자, 세상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의 공식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일은 하나의 공식에 의존해서 존재하고, 이 공식 속에 있는 모든 해답은 문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내가 수상이 될 수 있는 문제를 내게서 만들어내면 받아들이고 그걸 만들어내면 누구나 수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 해서 경제의 달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대학을 나온 기업가보다도 대학을 졸업하지 않는 기업가들이 더 큰 부를 쌓아왔고 남겼고, 세계의 지도자들을 보면 학벌이 좋은 지도자보다도 학벌이 없었던 지도자들이 역사의 앞에 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시 해야 할 것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입니다. 잘못된 근본을 바꾸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같은 행동을 계속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좋은 말로 이런 것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말했습니다. 독사는 독을 같은 음식을 먹고도 독을 만들고, 사슴은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도 녹용을 만들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잘못된 것들을 바꾸어야 세상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잘못된 의식을 바꾸면 좋은 세상이 언제든지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한국에는 가장 좋은 자원이 많습니다. 인적 자원. 이 사람들에게 양심을 가르치고 정의를 가르치고 근면함을 가르치고 정직함을 가르치고 검소함을 가르친다고. 한국이 부를 쌓는 것은 짧은 시간 안에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날 이런 일이 어렵게 된 것은 바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학벌에 의해서 구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들이 물러나지 않는 한 우리 사회의 변화는 결코 쉽게 오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장담할 수 있는 것은 한국 대학에 있는 세월 재수 총장을 만나놓고 국민학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한다면 난 내 질문에 세 마디를 대답할 수 있는 교수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말로 모든 것을 분별할 것이 아니고 말 속에 있는 일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만일에 어느 날 대학에 있는 일을 알아볼 수 있는 교수가 있다면 그건 놀라운 일입니다. 잘못된 교육이 만들어 놓은 오늘의 현실을 통탄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의 정치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는 쉽게 아무나 이래서 풀리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사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매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비즈니스라고는 한 3년 정도뿐이 안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돈을 거기서 쓸 데가 없대서 직업을 그만뒀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의 재미난 이야기가 당신은 노는데도 어떻게 잘 삽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합니다. 신문을 많이 본다. 신문을 몇 부나 보니까 한국 보지. 자기들은 4부, 5부를 보는데 신문을 어떻게 보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신문의 기사 내용을 통해서 세상 정보를 알아본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문을 보고 거기에서 정보를 얻는다고 해요. 그래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모인 자리가 언론사 건물입니다만 사실 한국의 언론들이 너무 무책임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펀드, 신기술 하면서 펀드에 사람들이 정신이 쏠리도록 온갖 광고가 실리도록 했습니다. 물론 광고는 돈 버리니까 언론사에서도 돈이 있어야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너무 많은 시간, 돈을 받지 않는 자리에도 그들을 초청해놓고 그 일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전 그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말드릴게요. 주식 투자하지 말아라, 보수하지 말아라. 그것은 불실의 기업을 일시적으로 도와주는 일이다. 그 기업 살리는 게 아니다, 이게. 일시적으로 그 기업에 있는 경영진들 주머니에 배부르게 하고 문제 해결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일반 투자자들은 항상 그런 문제에 속아서 당하게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제게 기억이 있으면 그 돈 아무리 안 해도 그 돈 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먹고 살고 죽을 때 한 4억이나 5억 남기고 죽을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계산은 절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매우 쉽다는 것입니다. 바로 문제는 제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 가장 많이 쏟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자기 생각입니다. 저는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자신을 경계하라. 자신이 시키는 일을 함부로 하지 말라. 모든 일을 할 때는 매사에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가 하는 일이 그 문제에 맞게 대처하는가 대처하지 않는가 이걸 확인하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 하더라도 만일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문제에 맞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바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일로 인해서 큰 손해를 입게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 드려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이 중구난방식이어서 여러분들이 듣고 이해하기가 그렇게 의미가 없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가면서 과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 속의 문제는 무엇이며 그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며 또 문제의 해답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면서 이 시간을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한계를 두지 않겠습니다. 정치나 경제, 철학, 종교 모든 분야에 대해서 토론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일은 옛날부터 일을 풀 수 있는 공식이 있습니다. 과거의 세상 사람들은 이런 공식을 주고 이치라고 말했고 지금 사람들은 공식이니 법칙이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식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문제의 해답을 낼 수 있습니다. 단 하나 문제가 정확하느냐 정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답도 정확할 수 있고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더하기 5를 여러분들은 10의 답을 물었는데 만약 5 더하기 4가 몇이냐면 후에 안 됩니다. 그때는 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10이 아니니까 틀렸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왜 문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계와 하나의 원칙 속에 존재하는 세계가 틀린지 이 문제를 확인할 수 있어야만이 비로소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었던 일들을 유용하게 여러분의 삶에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풀 수 없는 세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외국에서 항상 말하는 것처럼 어떤
문제에도 토론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학계도 가고, 요번에 바로 출국하면 영국 왕립학회와 대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는 최고의 인재들을 보는 난 혼자 갑니다. 통역하고.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과 진정한 대화는 5분이나 10분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들이 문제를 알아보지 못한다 한 우리가 문제가 어떻게 이런 문제가 어떻게 성립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런 문제의 대답 어떻게 해서 어떤 것으로 나오는가, 이걸 설명합니다. 그리고 제 대답에 대해서 이의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은 문명이 매우 발달해 있는 시대이고 부분 사람은 무엇보다도 발전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간단하게 어떤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내가 말하는 이론을 거기에 투입시켜서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진실성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자리를 통해서도 똑같은 말을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모든 진실성은 문제를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일에 어떤 것을 원할 때 어떻게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포인트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간의 진실성이나 이 진실성을 어떻게 하면 자기의 진실성을 자기가 말이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느냐,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질문이 좀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제 나름대로 문제를 정리해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각기 자기 진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실성이 그 사람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100% 진실을 보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100% 진실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의 진실을 들을 때 80%만 받아들이고 20%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진실성이라는 의식구조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의식구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이런 의식구조는 자기 속에 있는 일에 의해서 있었던 일에 의해서 지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의 진실성에 대해서 자신이 깨달을 수 있는가 없는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의 일을 이해하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는 항상 수학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말합니다. 왜? 수학의 문제가 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있는 일에 의해서 진리는 하나의 답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진실성이라는 것은 자기가 본 것과 있는 일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렇게 쉽게 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 뒤에 시계가 있는데 저걸 갖다가 우리 안과에 가면은 눈 뭐지? 시력 검사표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2.0을 가진 사람은 작은 것까지 잘 알아맞춥니다. 뭐 시자, 세는 세, 기억자는 하는 겁니다. 그런데 0.1을 가진 사람을 보면 아무리 봐도 그게 이자인가 기억자인가 시자인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시력이 어느 정도 하느냐 하는 것은 어떤 시험권을 통해서 그 얼마든지 시력이 얼마냐 하는 것은 안과에서 붙여놓은 시력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나의 진실성이 어떠냐 하는 것은 있는 일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한 말은 어느 정도
현실성과 맞는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 많은 진실성을 가지고 있다,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쉽게 말해서 사람들은 진실이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있는 일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실성은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을 떠나느냐? 그것도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것에 있는 일에 의해서, 자기 의식 속에 있는 일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는 의식 속에 있는 일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데에서 이런 것을 갖다가 운명의 이 지배로 인해서 생기는 일들을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운명을 있게 하게 하는 일을 불가에서 말하는 업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업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면 완전한 진실성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을 가진 사람들은 업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100%, 80% 진실성을 유지하기가 남에게 보인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들어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설명도 최근에 와서 제 입을 통해서 세상에 밝혀지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업이라는 말, 운명이라는 말, 이런 것이 수천 년 동안 존재해 오면서도 누구도 업이 무엇인지, 운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이런 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좋은 운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이지 어떤 일을 할 때 별 어렵게 생각하고 안 하면 그냥 열심히 일할 뿐입니다. 책임을 질 뿐입니다. 만일에 저와 같은 사람이 공직사회에 들어가게 되면 국가가 크게 발전할 수 있지. 왜냐? 뛰어나잖아. 개인 사생활에부터 모든 것에 뛰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 사과는 사과를 연계하고 감은 감을 연계합니다. 이게 망고의 진리입니다. 결국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어느 날 운명이 나쁜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의 운명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간단한 것입니다. 이런 것. 그래서 해결 또한 간단하다. 그러나 이미 잘못된 자들이 모든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해결이라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해결이라는 것이 쉬운 것이냐 하는 것이 이 시간 우리들이 가지게 숙제입니다. 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입니다. 제가 아까 사람들이 내게 무엇을 가르치냐 물으면 나는 양심과 정의를 가르친다고 대답을 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독일을 여행하고 있을 때 한가리의 최고 철학자 보이드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그 전제주의 사회, 그리고 군주 사회에도 살았고 공산주의 사회에도 살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사는 세계의 사회에서 살았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말을 잘했습니다. 말을 너무나 능숙하게, 영어가 유창했고 말 내용이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말로 하면 도저히 이거 오어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의식 수준을 알아봐야 하는데 지금 그게 불가능하다. 그렇게 내가 간단한 질문을 하나 해도 되겠느냐? 그래, 질문을 하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말 중에 사랑이라는 말을 하나 꼽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당신은 말해줄 수 있겠느냐 묻습니다.
근데 그 보이드 씨는 이렇게 말하죠.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그걸 웃었습니다. 그 대학 장소가 어디냐면 그 프라이 아스트리아 호텔입니다. 커피숍에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 내가 그걸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사랑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모양이다. 내가 당신에게 질문했던 내용을 대해서 대답해도 좋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세이승 나가셨습니다. 그래 달라고. 그때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양심과 정의를 가르친다. 내가 이런 가르침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정의는 세상을 밝히는 길이요 빛이요 양심은 마음을 밝히는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밝은 세상에서 밝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될 만한 사람을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항상 몰입하고 있고 그 일을 위해서 떠돌아다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그는 옆에서 그런 애들이 주소를 줬고 전화번호를 줬고 자기가 어려운 문제를 갖게 될 때마다 질문해도 좋았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두운 세계에서 용기만으로 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정의가 없는 사회에서 용기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그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한때는 소조맹자 참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회 환경 때문에 저는 제 용기를 쓸 곳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외국으로 나온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방금 질문하신 분이 용기와 양심만으로 사회를 부흥시킬 수 있느냐. 사회 환경만 바뀐다면 용기와 양심만으로 세계 최고의 국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쪼개지 않으면 우리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 사회에는 신뢰가 쌓여서 엄청난 힘을 창출해낼 것입니다. 아무도 속이지 않는다면 4,500만 명이 사는 곳에는 4,500만 명의 객집된 힘을 창출해낼 것입니다. 이 힘이라는 세계를 지배할 수가 있는 힘입니다. 두 번째,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제가 한국 사람들이 어떤 대통령 자문위원이고 이런 분들이 강연하는 데 많이 가봤습니다. 정책위원이고 이런 사람들이 자문하는 데 가면 무슨 대학교, 무슨 대학원 원장, 직함은 이런데 해보면 말을 하는데 이것은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책을 읽고 있는 게지 문제가 없다는 것이에요. 계획이라면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가는 문제가 먼저 제일 첫째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대안 제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성립도 없고 대안도 제시하지 않는 강연이라는 그것은 하나의 연구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남이 강연을 미국 사람도 강연하는데 한국 사람도 강연을 한다. 이런 사고로 세상 사람을 대한다면 이건 큰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강연을 들어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 런던대학교 철학과 헤드와 한 2주일 전에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고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런던 비디오 학교, TV 학교에서 다큐멘터리 하나, 나에 관한 다큐멘터리 하나 찍겠다 해서 승낙을 해줄 때, 런던 지식인들과 면담 수선에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랬습니다. 현대인들은 철학을 모른다. 그때 런던 대학 철학과 과장고, 학장을 보고, 현대인들은 철학을 모른다 하니까 이 사람은 얼굴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문이 진리 탐구의 장이라고 합니다. 바로 철학은 이 진리를 밝히고 진리를 찾는 가장 최고의 공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어떤 세계에서도 진리를 밝히고 진리를 밝힌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배우지 않는 철학을 알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르침을 보면 이는 장난이라는 것이에요. 왜냐? 현대 철인 누구는 무슨 말을 했고, 과거의 철인 누구는 무슨 말을 했다는데, 그 대학의 교재에 나오는 철학자들 보고 웃기는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그들이 남긴 기록에 볼 것이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그렇게 골치 아픈 말만 존재하지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배우고 가르치는 것은 문제를 통해서 배우고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문제를 가르치고 문제를 배우는 것이 교육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빠져 있는데 어떻게 이게 올바른 교육이 이룰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잘못 배우면, 잘못 받아들이면 사람의 의식을 망친다.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실 옥스퍼드 철학센터 같은데, 옥스퍼드 대학 같은 데 가면 학생들이 일합니다. 우리 대학에는 가보십니까? 다른 대학도 가는데 가보시라고. 그 대학에는 아무도 같이 논쟁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철학센터에, 옥스퍼드 철학센터에 가면 제가 자리를 기합니다. 그냥 차나 한잔 참고 옵니다. 그래서 종종 저는 이런 말을 듣습니다. 한국에도 사람들이 그렇겠네. 왜? 당신이 말이 통하는 곳에는 가르치려 안 하고, 말도 안 하는 외국에 와서 외국 사람을 가르치려 하냐고. 그러면 저도 그때는 뭐 별 할 말이 없으니까 그때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에는 있으면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고, 또 이런 진리나 진실에 대해서 말을 하면 사회 정의가 없기 때문에 위험을 느끼게 된다. 그런데 여기 말은 안 통하지만 아직도 조금은 정의가 있어서, 살아있어서 옳은 말을 하면 옳다고 박수를 치는 사람도 있고, 당신이 옳다고 지지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해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 말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충분치 않을 것입니다.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범위를 두지 않고 토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꼭 정치, 경제, 사회 문제 아니라도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제가 행복이 가득한 집에서 작품 스카프를요, 1월달에 계약을 하는데, 제가 그거를 100장이면 100장 그 수량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그 수량을 정해놓지 않고 하는 게 좋겠습니까? 자,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의 진실성 확인이 매우 요구이 되는 것입니다. 계약을 할 때 계약의 조건에 따라서 계약은 이루어져야, 계약의 조건에 따라서 쌍방이 계약에 동의해야 되지, 계약의 조건을 빼고 무시한 채 계약을 하다 보면은 그 생산자 측에서 많은 손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쪽이 납품업자로서는 그 납품을 받는 쪽에서 원하는 확실한 숫자에 대해서 계약을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에 상품의 가치가 높아졌을 때는 그 나머지 생산을 해놨다가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느끼게 되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오게 되는지 하는데 대해서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예. 여행 가르치 결국은 양심과 정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실감하고 있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회라는 것 자체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그 사회입니다.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그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따지는 기준의 위치,
재물, 그리고 뭐 사람의 지지도, 명성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를 해요. 근데 실제로 그러한 부분을 정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쟁과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양심과 정의로는 자신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 점에 대해서 내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의 사회를 유지하는데,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회 유지나 자신을 지키는 데 가장 좋은 가르침이 양심과 정의입니다. 정의는 밝은 세상을 만드는 길을 했고, 양심은 마음을 밝히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자, 나는 자식들을 키웁니다. 사실 내 자식을 하나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국회의원을 만들고 출세를 시키는 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세상의 문제를 알고 있을까요? 오늘과 같은 세상에서 자기꾼 몇 명만 고용한다면 국회의원 그거 꼭 안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어떻게 전략을 치르고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까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내 자식에게 가르치는 것은 거짓말 하지 마라. 열심히 일해라. 그래서 남에게 신뢰를 주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이 편안할 것이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이 안 되는데 그걸 억지로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올려놓으면 사회 혼란만 부추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은 여러분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잘 압니다. 저는 고아 출신이었고 11살 때부터 ICBT 신문팔이 하면서 컸습니다. 난 25살에 박정희 씨가 하는 일을 보고 이래서 나 안 되겠다 해서 국회의원 출마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국민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사람이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당당 경제를 발표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 언론이나 사회가 여기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 사람이 진정한 인재라는 것을 알아봐야 할 것인데, 불행하게도 우리 주변에서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 주위에는 한 사람의 스폰서도 없었습니다. 물론 저는 제 주변에서 항상 리더였습니다. 제가 청년운동을 하다가 서울서 내려가서 방은 한강 보이고 자식이 태어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무일푼으로 장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마누라하고 돈 40만 원 빌려오라고 인치십입니다. 그래도 40만 원을 가지고 1970몇 년도 5년 동안 해서 사업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년 지나서 나는 그 업계에서 최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심체력이라는 그 제야장에서 와서 당신이 출마 안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다시 출마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나가서 사회의 현실에 대해서 많이 보잡았습니다. 아무리 배워도 아무리 부잣집에 땅에서 심은 나빠가 가느라고 돌가면 돌갑니다. 그리고 아무리 야산에 심어진 나무라 하더라도 단감은 단감이다. 단감나무에서는 단감을 열리게 할 것이고 돌감나무에서는 돌감을 열리기라고 많이 말해왔습니다. 근데 이런 말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말을 해야 되어 인해서 많은 감시와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집을 그만두었습니다. 돈을 벌다 쓸 데가 없어서 하나 재미난 이야기 돈을 벌받아서 쓸 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사고를 가진 자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잘못된 자들과 결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더 이상 돈벌이에 매달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수직을 방황하면서 휴정꾼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계획입니다. 자, 어떻게 자기가 자신을 성공시킬 수 있는가? 이것을 성공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게에서 오면서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싸워야 하는데 자기를 버려두고 있다. 그렇다면 자기를 버리면 평생 자기는 잘못된 자세
속에서 살아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난 항상 사람들에게 많은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대답이 충분치 않은 분들은 보충 질문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은 생각으로 세상을 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입장에서는 있는 일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제 말이 대해서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항상 있는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 말이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 자기를 개혁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정신 상태로 살아가야 됩니까? 이제 이 질문 자체가 딱 성립이 되면 대답이 딱 성립이 되는데 자기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정신이라는 것은 행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자기 속에 있는 것에 의해서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진실하고 자기가 근면하고 검소하고 정직한 사람이라면 자기 꼭 바꿀 필요가 없겠죠. 그죠?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의 행동 자체가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구태여 자기를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의 행동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생각이나 사고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먼저 자기를 바꿀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그걸 문제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인식한 것을 바꾸기 위해서 항상 자기 생각에 움직이지 말고 있는 일을 항상 자기가 본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에 맞게 항상 행동하다 보면 어느 사이 그는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계획이라는 것을 자신을 바꾸는 것을 자기 계획이라고 합니다. 물론 한국 사람들의 총체적인 한국 사람들의 전부를 놓고 보면 한국에서는 자기 계획에 대한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과연 대상이 어떤 우리가 훈련을 할 때 대상이 누구냐를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용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신용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국가의 중요한 부서에 앉은 사람에 대해서는 태어나서부터 성장 과정에 있었던 모든 것이 공개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진실성이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진실성이 없는 자가 중요한 자리에 앉게 되면 그 사회에는 엄청난 타격이 뒷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친구 얘기인데요. 딸이 국민학교 3학년인데 학교를 가면은 선생님이 그렇게 구박을 한대요. 그래서 울고 그래서 하루 찾아가서 편지를 주니까 그 다음부터 태도가 확 달라져가지고 칭찬도 하고 애가 매 묻고 들어온다고 자기는 이제 주는 건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자식을 위해서는 안 줄 수도 없다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사회 구조의 모순에서 오는 현상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독사가 먹이를 먹으면 독을 낸다를 내고 사슴이 먹이를 먹으면 녹용을 낸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냥 교육대학 나와서 선생을 시키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모습은 결국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직위를 이용해서 자기 앞에 있는 대상들을 먹이 사슬로 여긴다는 이게 큰 문제점입니다. 이런 게 교육계도 아직 존재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공직사회에 이런 일이 많이 존재한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사회 계획이 없이 바뀌는 일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일들이 교육의 밑바닥에 존재하는 한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이런 잘못된 교육에 의해서 양산된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학벌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날 가장 우리 앞에서 대해야 할 대상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의 중대상을, 그러니까 국민에게 봉사할 수 없는 사람은 절대 공직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교단을 서게 해서는 모르는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것들이 모두 외면당한 채 우리 사회에는 잘못된 사람들에게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래서 이걸 고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촌지를 갖다 주니까 칭찬도 했다. 그런 선생님에서 배워야 한다면 학교 안 보내는 게 좋아요. 내놓고 이야기했어. 질문은 이건 제가 사견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있는 일을 두고 말하는 것이니까 제 말이 잘못됐을 때는 항상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가르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이 어느 날 우리가 느끼고 있는 사회 현상은 위기가 아니고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문제를 토론하겠다 해서 백보를 한 400장 정도 붙였습니다. 부산시에. 그때 아무도 관심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항상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제가 다큐멘터리를 찍겠다고 런던 TV 학교 영상학교에서 찾아왔을 때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냐, 나도 이 필름 찍어놓고 실망하지 말라. 그런데 그 대학에서 학장이 다음날 다시 계약서를 보냈습니다. 그 필름의 제작권을 자기들에게 인정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당신 학교에는 그래 똑똑한 사람이 있다. 사실 이 필름이 50년 후에 그 가치는 수조억 원에 해당할 것이다. 이 말을 모르고 들으면 제 말을 하나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게 알고 들으면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수학을 모르는 사람에게 수학을 가르칠 때 앞에 강단에 있는 사람은 상당히 감을 들이게 됩니다. 진리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고 진리를 아직 알아보지 못하는 여러분 앞에서 공식을 통해서 세상의 일을 설명하고 대답하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 한 시간을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 중에서 잘 풀리지 않고 여러분의 생활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이런 거 있으면 몇 개 더 질문해 주세요. 국가, 사회, 어떤 분야에서도 가능합니다. 의식, 의학까지도 가능합니다. 물론 제가 이번에 나가면 우한국 의사협회에서 초청 강연을 하게 되고 또 그 의사들의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의사들의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재미난 일은 2달 전에 어떤 이란인 한 사람이 찾아와서 제게 물었습니다. 자기 몸이 너무 아픈데 내가 보고 좀 도와줄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의사 자격증을 안 가지니까 도와주지 못하고 이름 있는 의사가 임페리얼을 한다면 당신은 도와주겠다. 그래서 저는 그 임페리얼 대학이라는 곳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는가 모르지만 2차 대전통 중 세계에서 의학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연구 시험이 이루어졌던 대학 중에 하나가 임페리얼 대학입니다. 거기 의과대학 전직 학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이란인의 질병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병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치료하면 되겠는데 왜 이 사람의 치료하지 못하는가? 만일 나를 당신들의 연구단체에 포함시키 준다면 난 무고서 감정된 이래들이지만 새로운 세계의 의학 지식을 많이 전해주겠다. 근데 그 사람이
이란이 임페리얼 대학의 학장을 지냈던 분과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는 내과에 가장 근위 있는 의사였는데 듣고는 아니 의사라는 사람이 30년 동안 저희 일을 계속 연구해 본 사람이 의사가 아닌 사람의 말을 반시간 동안에 듣고 고개를 푹 있다요. 그거 참 놀라운 일이다. 그래 나올 때 그 의사가 내보고 먼저 나가라 해서 나갔는데 나오고 나서 당신 문제 해결되거든 내 문제 좀 해결해달라고 부탁 좀 해주겠소. 이 말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의 의사들은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의사들은 저명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여러분들이 의문스러운 게 있다면 모든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받는 순간 저는 그것을 하나의 원칙 속에 넣고 이 원칙 속에서 문제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따라서 원인을 알아보고 결과에 대한 대답을 해드리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확인 결과에 의해서 틀리는 점이 변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장담을 하겠습니다.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한 몇 년, 한 5년 전에 뭐 하바드 센터인가 거기를 가가지고 거기에서 뭐 운동하는 게 있어요. 거기 했는데 뭐가 이쪽으로 이렇게 해골 바람처럼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그게 들어가지고 여기 지금 이 위치에 이렇게 그 찐득이처럼 이 구멍에 붙어 있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제가 MRI를 한번 내 촬영을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 요새 많이 그 유행되고 있는 진이나 산이라는 그 명상인 센터나 이런 일종의 센터에 나가서 훈련을 약간 받은 것 같는데 사실 이런 일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사람의 육신이 분리됩니다. 육신이 분리되는데 육은 땅을 들어가 썼지만 신은 남아서 떠돌아다니있는 예가 많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근면하게 살다 죽는 사람들은 영혼이 그렇게 인간 세계에 떠돌아 있고 인간 세계에 붙어 있는 일이 드뭅니다만 요새 현대사에서 일을 안 하고 사람들이 생각이나 애착에 빠져서 살게 되는 사람들은 영혼은 죽으면 대부분 인간 세계에 남게 됩니다. 이 명상이나 기나 단이나 이런 훈련소에 가니까 바로 이 훈련을 통해서 신을 받게 하고 있어요. 신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신을 받게 될 때 온갖 피해의 사례들이 나타나는데 잘못하면 자기의 의식 상실을 유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 몸은 다른 영체에게 줘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의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영체가 들어와서도 우리 몸을 언제든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을 잠재해버립니다. 지금 자기 의식을 내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보고 이중인격자라고 말하는데 이중인격자의 99%가 바로 이런 영이 들어와서 활동할 때입니다. 어떤 때는 이 말을 했다. 어떤 때는 확 바뀐 말을 한다 했습니다. 이걸 이중인격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이 들어와서 이런 행동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 환자의 대부분이 이런 영체의 침입에 의해서 의식 상실로 인해서 자기 의식 상실로 인해서 이런 질병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MRI 촬영을 해도 이 영체는 기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물질이 아니고 기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분별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일반 사람의 입장에서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와 싸워서 이긴다는 일이 매우 힘듭니다. 이 점을 잘 이해해 주시고 또 이럴 때 이 저항을 해서 이걸 빨리 인식하고
여기에 대처하지 아니하면은 자기 영체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영체를 자기 영체를 상실한다는 것은 결국 어떤 나무가 자기의 좋은 열매를 맺어내지 못하고 엉뚱한 활동을 하면서 자기 열매를 상실하게 된다. 영혼을 상실하게 된다. 이런 위험도 가지고 보게 됩니다. 이 점은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일을 매우 경계해야 되는데 요즘 실제적으로 이런 것이 나쁘다는 사람 내나 뿐이고 다른 사람은 다 좋다니까. 귀신만 한번 붙었다 하면은 사람들은 그 귀신이 시인대로 해야 되니까 좋답니다. 그래서 있는 일을 가지고 그래도 좋답니다. 내가 넷에다 깨야 나가고 하루 대중들과 미팅을 한데 그 옆에 중국의 파룬궁이라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상한 체조를 하고 있어요. 그 우두머리가 불렀습니다. 우두머리가 더 앉아계신 게 옆에 어쩌면 그쪽 오가랬어. 당신의 우두머리는 신을 받아서 이런 체조를 맨날내는 것이다. 그렇다며 이런 체조를 하게 되면 신이 온다 하죠. 맞다 이깁니다. 다 맞아요. 그때만 당신은 일을 하죠. 그래도 한다 했어요. 어디 가서 기도를 했을 마음이 편해졌다. 그건 자기 상식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몸은 기간입니다. 일을 열심히 힘들게 했는데 힘드는 걸 느끼면 그건 정상입니다. 어디가 아팠을 때 그것을 통증을 느끼면 정상입니다. 그런데 힘들게 일을 해도 자기가 힘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고 아파도 아픈 줄은 모르면 이 비정상입니다. 만일에 어떤 일은 영체의 침입에 의해서 사람들이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암 2차짜리 된 사람이 종교에 가서 났었다고 합니다. 근데 죽을 때 보면 사기가 돼 있습니다. 말기의 사고로 인해서 죽습니다. 암이 나서 게 아닙니다. 이 자기의 일시적인 의식 상실로 인해서 그 중증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은 현대 의학에서는 이런 걸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학 분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만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드리면 이 자리에서 대답해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과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 질병을 치료하는데 70%의 환자를 치료할 수 없다는 것. 이걸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다 하나 병원에 가면 마취제가 있어서 통증을 줄일 수 있고 또 링겔 같은 걸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밥을 안 먹고도 식사를 하지 않고도 몸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이점이 있으나 하나의 병원을 통해서 고칠 수 있는 병과 고칠 수 없는 병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인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정신병은 예. 정신병의 치료는 사실 가능합니다. 외국 선진국 같은 정신병은 불치의 병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정신병원의 90% 이상이 신의 영의 침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예가 많습니다. 영이 하나 들어오면은, 그 영이 하나의 의식 기관을 조정할 때는,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이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본인이 스스로 자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명체에 대해서 이해를 간단하게 하면 이런 일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을 하나의 자동차처럼 여기면 됩니다. 의식은 운전수처럼 여기면 됩니다. 이 자동차는 운전수의 조종에 의해서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몸은 의식의 조종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일반인들의 인식이 매우 뒤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의식체가 들어오게 되면, 다른 의식체가 들어오게 되면 그 상대의 의식체를 제압해버리고 본인의 의식을 나타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영체의 의식을 나타나게 해요. 그때 보면은 그 영체가 하는 행동은 정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그 사람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이런 걸 확인하는 건 매우 쉽습니다.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상대를 딱 놓고 수시를 합니다. 수시를 하면 상대의 어떤 의식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이걸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가슴에 무엇이 딱 붙어 있는 거, 이런 사람은 단식을 절대 안 합니다. 그 가슴 딱 붙으면 가슴 붙어, 이게 뭐 붙어 있다. 의식 자리에 뭐 이렇게 이게 있다. 지금 저기서 오는 가슴에 무엇이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간단하게 신체 구조도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게 의식입니다. 마음. 이 의식은 어떤 문제와 부딪히게 되면은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의 활동에 의해서 의식을 일으키게 됩니다. 어떤 문제와 살아있는 생명체가 어떤 문제와 부딪히게 되면 여기에서 의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의식의 조정은 자기 속에 있는 일들에 의해서 정하죠. 이 의식이 발동한 마음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 마음이 행동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이 행동 속에 있었던 일은 다시 마음을 통해서 의식 속에 들어와서 잠재하게 됩니다. 그때 자기가 한 행동은 자기 속에 항상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의식은 의식의 포철은 이 의식은 뇌를 통해서 이 의식은 뇌와 연결돼서 뇌를 통해서 포철을 하고 그것을 신체 기관을 통해서 의사포시를 하게 됩니다. 말을 하게 되고 또 의사파 행동을 통해서 의사포시를 합니다. 뇌를 통해서 의식은 포철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식을 어떤 문제를 자기 의식 속에 유입하기 위해서는 이 뇌의 활동을 통해서 뇌의 활동을 통해서 의식이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뇌가 좋은 사람은 암기를 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인간 근본론에 대해서 약간 말을 하려고 말았는데 뇌가 좋은 사람이 꼭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뇌가 좋은 사람은 하나의 암기 능력, 어떤 것을 자기 속에 주입시키는데 빨리 할 수 있고 또 의식 속에 있는 걸 빨리 끄집어내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시험을 쳐서 항상 높은 점수를 받는 사람, 꼭 좋은 사람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뛰어난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뇌의 구조가 좋을 때 이런 일은 나올 수 있고 아무리 뇌의 구조가 좋아도 이 의식이 나쁜 사람들은 나쁜 행동을 계속 유발시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사법고시에 1등을 해서 할 때 그 사람이 현명한 판검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질도 이 의식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좋은 자질이 나올 수도 있고 나쁜 자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신분열증을 유발시키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이 의식의 자리에 다른 영체가 들어오게 되면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인, 그 몸의 주인, 원래의 주인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 나타나는 것, 다른 형태의 의식이 뇌를 조종해서 자기 형태를 내서 그때는 책임없는 행동을 막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여기에 뇌의 이상이 아니고 의식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일이 있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만일 집안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한다면은 한번 들어오세요. 들어오면 제가 보고 여기에 어디에 신체 구조 어디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걸 정도는 알아낼 수 있습니다. 쉽게. 요 정도만 한번 이 병원에 가서 이런 정도 확인하려면 돈 많이 들어도 그거 안 됩니다. MRI 촬영 같은 거 해야 된다고 안 나오는 거예요. 괜히 사람 배우다가 머리에다 MRI 촬영인가 한다고 기부 속에 옆에 그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는 일을 알게 되면
모든 일을 매우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질문 없으면 뭐. 선생님한테 하시겠습니다. 아주 하나 있는데요. 네. 한 달 전인가 9시 뉴스에서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 같은데 그게 우단바라꽃이라고 3,000년 만에 한 번 피는 우단바라꽃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버스 같았거든요. 저는 TV를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렇게 자기가 보지도 않은 일을 확인할 수 없는 일을 무책임하게 말을 하는지 그건 진짜 모르겠어요. 사람들 의식 구조가 잘못해서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하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종교는 종교일 뿐이지 그 종교에 부처나 성인들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는 보지 마십시오. 종교가 종교의 목적을 위해서 성인들의 이름을 내세웠다면 단 하나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종교가 여러분에게 이해득실에 소음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걸 확인하고 접촉을 해야 되지. 확인을 안 해보고 접촉을 하면은 많은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요새 종교들은 그 신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종교에 가면 신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기의 삶을 자기가 올바르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건 좋지만 종교에 가서 부자들이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걸 하지 마세요. 그거 숨기십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그러면 검소 정직하게 살면은 누구나 행복의 질서에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저 사람을 배달 수 있는 거고 또 검소하게 살면은 그 일에서 받은 돈을 조금씩 모을 수 있는 거고 정직하게 살면은 결국 사람들을 언젠가는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회가 잘 못돼서 옳은 자가 결국 뒤떨어진 삶을 살고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결코 올바르게 살겠다는 이런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날 잘못된 사회 환경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회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런 사회에서 사회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 모두는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에서뿐이 아니고 영체까지도 망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교육은 가장 좋은 교육은 진실성입니다. 얼마만큼 어떤 문제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학생들에게 가르치느냐 하는 것이 교사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꼭 가르치는 교사가 된 사람들은 그 학생들을 위해서 자신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기가 배운 것이 정말 인간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이걸 가르칠 때 나의 가르침이 인간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걸 스스로 자기가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좋은 선생님이 어디에 있는지 좋은 가르침이 있는가 없는지가 그걸 확인하지 못했다 이랬더니 그 지식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국에는 코리아에보다 더 많은 서천과 좋은 가르침들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야 되겠다 싶어서 자리에 딱 앉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갈래 했는데 당신의 말을 듣고 보니까 하나만 질문하고 가고 싶다. 좋으냐? 물었더니 좋다고 했습니다. 야, 강남이다. 하나만 물고 가겠다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냈습니다. 그때 내가 그랬습니다. 방금 영국에 좋은 선생과 좋은 스승과 좋은 가르침이 있다는데 과연 영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좋은 스승이라고 말하고 부르고 어떤 가르침이 좋은 가르침이라고 말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내게 조금만 설명해달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지식인이 얼굴이 해서 10분 동안 가다가 떨고 있었습니다. 이런 거 진짜 여러분들 들으면 이거 거품 튄다 이렇게 보면 사실입니다.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통역이 항상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통역이 옆에서 항상 그런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분 동안 가서 이렇게 끝에서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질문했던 거 내가 대답해도 좋거든요. 그때도 그 사람은 하기가 애기면서 얼굴이 확 풀리면서 그래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선생이다. 진실한 가르침을 전하는 자를 말하고 좋은 가르침이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배울 수 있을 때 그건 좋은 가르침이라고 말한다. 진실한 사람이 좋은 선생이고 진실한 가르침이 좋은 가르침이다 입니다. 뭐 그거에 생각 없습니다. 세상에는 거짓과 진실이 존재하는데 거짓은 나쁜 가르침이고 진실은 좋은 가르침이에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상대는 당장 의자를 변하고 비서를 불렀습니다. 뭘 드시겠느냐고 이제 그때부터 음식을 해오는 거예요. 실력을 딱 보고 그래서 뭐 케이크도 그어서 마시면서 커피를 마시고 1시간 동안 혼자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세상은 이런 법칙이 존재한다. 이런 법칙에 의존해서 세상은 지금까지 존재해오간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법칙을 통해서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다. 성경은 하나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무조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학교는 많이 쉬웠지만 그동안 사실 좋은 가르침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우면 배울 만큼 사회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에 앉으면 자기 앞에 자기가 도와줘야 할 사람들, 자기가 도와줘야 할 사람들을 되려 억압해줘. 뇌물이나 가지고 오도록 하고 그리고 그런 뇌물을 받아서 치부하려는 사람들이 우리 속에서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좋은 가르침은 좋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좋은 세상이 어디냐? 좋은 사람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은 좋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바로 장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교육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장담합니다. 대한민국 교수 총장 전부 모여라. 내 세 마디만 묻겠다. 뭘 물을게요? 국민학교 교과서에 있는 건 물을게요. 완전한 국민학교 못 나왔으니까 국민학교 교과서 딱 보고 묻는데 국민학교 교과서에 있는 것을 네 가지만 물으면 아무도 대답할 수 없어요. 난 사실 이게 세 가지를 국민한테 대답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고 하나만 딱 물으면 대답 못합니다. 해목이 어디 있느냐 물으면 저거 어떻게 할까요? 진리가 뭐냐? 아무도 모릅니다. 진리가 뭐죠? 종교나 학교에서는 진리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진리가 뭔지 그걸 모릅니다. 안 알려주는데 그거 어떻게 알습니까? 사람이 뭔지 모릅니다. 뭐 이 나라에 깨달았다는 사람이 감각하지만 깨달음이 뭐냐? 모릅니다. 어떻게 깨달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 딱 고치면 자동적으로 다른 고쳐집니다. 우리가 가장 이 시대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정의가 실종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의가 실종되어 버리면 어떤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은 힘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질 것입니다. 근데 누구도 자기 앞에 있는 재앙들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정치도 경제도 정의가 바로 서지 않는 한 세계는 영원한 하나의 꿈의 꿈 같은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신문을 읽습니다. 신문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신문을 볼 때마다 너무 답답하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 사람들은 쉽게 살아가지 않고 어렵게 살라고 하는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 나서야 되는데 나설 수가 없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죽은 개운제 시켰던 사람 대학인사에서 소문 선생님이 천상이 나라에 앞장서 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지 지금 저는 혼자입니다. 만일의 나라를 위해서 다른 말을 한번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내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리 사회가 이미 잘못된다는 선악에 있다는 것을 느낀다면 진리나 진실에 대한 충고는 진리에 대한 이야기나 진실에 대한 충고는 사실이지 개신지에 해당하는 목록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개신지가 얼마나 무서운가 이것은 실제적으로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간단히 한 말씀만. 예. 네, 장시간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도 몇 년 만에 여러님을 뵙고는 말씀을 했습니다만, 들을 때마다 너무 좋고 좋은 말씀에 대해서 사실 혼자 듣기 아깝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느끼는데요. 네,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거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쯤 되면 그런 좋은 말씀을 수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고 없습니다. 한국에서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저희 활동이 점점 대가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외국에서 인정을 받기 전에 한국 사람들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점은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 2년 지나면 세계에서 상당한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은 과학자들이 우주과학이 어쩌니 사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구의 생존이나 자기들의 생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물질 문명의 발달과 부품 조달의 원활화를 위해서 계속 로켓이나 새로운 문명을 창조해내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 자체가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들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21일 날 런던으로 떠난 바로 2개월 동안에는 유럽에 있는 대학과 연구소들에서 미팅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과학계나 의학계 그리고 이런 새로운 원칙체계에 대한 가르침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런던에 사무실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본쯤에는 인도 같은 데 사무실이 개설되리라고 봅니다. 그럼 인도는 사실 환경이 한국하고 비슷해서 사람들을 믿을 수는 없지만 인건비가 매우 쌉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고급 두뇌들을 이용해서 저술활동 그리고 저술활동 같은 걸 통해서 이런 원칙의 세계의 일들을 발표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일을 계속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한국 사회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않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진정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안락은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게 해달라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 말씀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서 자신 속에 있는 일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일 모든 사람들이 자기 사회의 일들을 외면하고 자기 속에 있는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멸망의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 점은 저도 여러분들도 공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언젠가 한국 사회와 한국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단 하나, 한국이 망해도 내가 존재하는 한 한국인의 정신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건 틀림없습니다. 아직 세계에서 이 원칙의 세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지만 난 어떤 과학관계에서 강연을 하는 것도 중지없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어떤 질문에도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자기 개발으로 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내 삶을 통해서
매우 유익한 것들을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은 잘못된 사람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대학에 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과연 그 자녀를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훌륭한 인간을 만드는 데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학력 사회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조리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정의를 상실하게 된다라고 자신들이 돌봐야 할 대상들을 자기의 이익 사주로 삼으려야 해서 국토와 인간의 정신을 썩게 만들었다는 데 대해서 정말로 통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런 일에 대해서 이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 역시 아직도 이 나라에서 쓸모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결국 떠난 것이고 또 떠나게 되면 더욱 인간 본연의 사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지금까지 인간 세계에 존재했던 모든 말의 결과와 문제에 대해서 풀어줌으로 해서 인간 사업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계기 마련에 더욱 힘써보자 합니다. 모처럼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시간을 같이 해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